이슈K 시간입니다. 전주시가 한옥마을에서 아중호수를 잇는 관광 케이블카 추진 계획을 최근 발표했습니다. 경제성과 환경 문제 등 여러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정치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 이명택 조국혁신당 전북도당 대변인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2주 전쯤이죠. 전주시가 주민들을 상대로 사업 설명회를 했습니다. 관련해서 논평도 내셨는데 어떤 내용인지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전주시가 한옥마을에서 기린봉을 거쳐서 아중리까지 한 2.4km 구간에 민간 투자 900억 원 정도로 이 케이블카를 추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네. 이 사업을 통해서 한옥마을에 많이 몰리는 관광객을 좀 분산하고 또 체류 시간을 늘려가지고 지역 경제,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조국혁신당이 반대 논평을 낸 이유는 이 사업은 저희들이 보기에는 공공성, 그리고 경제성, 그리고 절차적 정당성, 그리고 어떤 환경, 경관을 훼손하는 문제 등 너무 많은 문제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정부 용역결과 BC가 그러니까 비용 대비 편익이 1.04가 나왔는데요. 기준치가 1.0입니다. 그러니까 간신히 넘긴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보기엔 경제성이 대단히 불확실하다. 그러면 이 부담이 시민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고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공공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전주시가 주민 설명회 같은 것들 대단히 요식행위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데 이렇게 됐을 때는 이 사업이 진행되더라도 대단히 큰 오히려 파장을 또 가져올 수 있겠다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노선이 지나는 기린봉 일대가 전주가 많이 강조하는 견원 왕궁터라든가 동고사, 오목대 이런 어떤 역사적 경관이라든가 전주의 또 대표적 자연 경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철탑이나 정류장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전주의 얼굴에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생채기를 내는 일이다. 그래서 저희들은 즉각 좀 중단하고 재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논란이 되는 게 크게 경제성 부족 그리고 전주시의 정체성과 부합하냐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그러면 경제성 측면부터 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 사업이 수백억 원대 민간 투자로 이루어지는 거면 경제성이 담보돼야 할 텐데 경쟁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앞에 말씀드린 대로 민간 자본을 약 900억 원에 투자한다는 건데 네. 정부에서 이렇게 비용 편익 BC라고 하는 것을 1.04로 분석됐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쉽게 설명해 보면 BC가 1이면 본전입니다. 네. 그러면 BC가 1.04라고 하면 100원을 쓰고 104원 정도 효과가 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을 실제 추진하면 공사비가 조금만 올라가거나 아니면 수요가 조금만 떨어지면 곧바로 적자가 수십억에서 수백억까지 날 수 있다고 하는 그 수치거든요. 그래서 그건 정부 어떤 그 연구를 통해서 나온 수치고 그래서 수익이 대단히 불투명하다. 일단 이렇게 생각이 들고 실제 사례를 보면 전국의 케이블카가 한 43곳 정도에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적자를 변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표적인 모범 사례로 이야기되는 게 통영 해상 케이블카인데 거기도 초기에는 100만 명 이상 오면서 수익이 났다고 그래요. 네. 근데 최근에는 절반 이하로 뭔가 사람들이 방문객이 줄면서 39억 정도 적자를 내고 있고요. 그리고 전남의 해남의 명량 해상 케이블카도 한 3년 동안 적자가 148억 정도 되고 네. 또 전남 하동의 케이블카도 개통 후에 지금 78억 정도 손실을 기록하는 이런 대표적인 케이블카조차도 실패가 계속 속출되고 있다고 하는 통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최근에 남원 모노레일 민간 투자를 했는데 제대로 되지 않아서 지금 남원의 시민들의 혈세로 650억 정도를 남원이 시민들이 부담해야 되는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법정 소송 중이죠. 예. 그러니까 그런 시민의 부담으로 돌아오게 될 수 있는 대단히 큰 우려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민간 투자 실패 리스크가 시민에게 오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특히 수요와 비용 재검증을 하고 운영 유지비도 다시 한번 재검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손실 보전 같은 것들을 민간에게 우리가 보전해 준다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네. 민간 리스크를 누가 책임질 것인가, 누가 떠안을 것인가를 명확하게 해야 되고 이러한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이 사업은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는 대단히 불투명합니다. 네. 그러니까 경제성을 예측할 수 있는 수치에서 기준을 충족하긴 했지만 이걸 월등히 상회하는 정도는 아니고 간신히 이제 넘겼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다른 지역 케이블카 사례들을 봤을 때도 리스크가 이제 크다는 건데 네. 그렇다면 또 짚어봐야 할 게 이제 보통 해상이나 산악에 놓는 케이블카와 달리 전주시에서 추진하는 케이블카는
도심에 세워지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도시의 정체성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과 환경 우려까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뭐 어릴 때 기린봉 바로 아래서 자랐거든요. 네. 그 기린봉 일대는 전주시의 가장 자연 녹지축의 대표적인 곳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견원안궁터라든가 뭐 동고사, 오목대, 역사 경관으로서도 대단히 많은 자원을 갖고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이 현재 도시 자연공원인데 거기다가 정류장을 세우고 탑승장을 세운다. 이렇게 된다면 아마 생태축이 단절되고 경관이 훼손되고 또 조명이나 소음의 영향은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전주는 그 한옥마을은 주차난이 대단히 심각한 곳이잖아요. 네. 근데 현재 전주시에서 케이블카를 추진하면서 그에 대한 어떤 명확한 대책이 없이 추진되고 있어서 아마 교통체증이나 이런 것이 더 심화될 수밖에 없는 또 그 문제를 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전주의 매력은 저는 전통과 고즈넉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한옥 위로 어떤 그 케이블카가 지나간다는 것이 대단히 좀 경관적으로 봐도 어울리지 않는다. 그래서 네. 자칫 전주시의 고유한 매력을 스스로 깎아먹는 일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좀 우려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럼 여기서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하는 전주시 입장도 들어보겠습니다. 윤문주 전주시 관광산업과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옥마을 케이블카에 대한 여러 우려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왜 필요한 건지 또 어떤 해결책을 마련하고 계신지도 말씀해 주시죠. 네, 아시는 것처럼 우리 전주시는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관광도시로 성장해 왔습니다만 관광객이 한옥마을에 집중되고 체류형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문제점이 항시 대두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전주지방정원과 아중호수 명소화 사업을 진행하면서 한옥마을에 집중된 관광 활동을 동부권으로 확장할 수 있는 케이블카 사업을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경제성 부분인데요. 본 사업은 토지 확보에서부터 운영까지 전액 민간 자본을 투입하여 진행되는 사업으로 시 재정이 투입되지 않습니다. 교통 혼잡 부분도 추가 확보되는 주차장을 통해 오히려 한옥마을의 주차 문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교통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서 효과적인 교통 동선 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정체성과 환경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재 보호와 전통 경관 보존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여 전주시의 지역 정체성을 최대한 지키고 환경 부분에 있어서도 정류장 지주 등 설치로 인한 환경 영향 저감 방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네, 현재 2029년 하반기 케이블카 운영 시작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남은 절차와 그 과정에서의 주민들과의 소통 계획도 궁금합니다. 네, 현재는 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 절차를 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각종 행정 절차 및 공사 운영까지 많은 절차가 남아있는 상태인데요. 우선 9월 중에 민간 사업자 공모를 실시하고 사업 계획서를 접수 후 평가 절차를 거쳐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게 되며 인허가 등 업무 분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전주시와 협약 체결하게 됩니다. 이후 도시계획 시설 결정, 실시계획 인가 등 행정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데 단계별 절차 이행 과정에서 주민들과 상생하는 사업 계획이 마련될 수 있도록 내용을 공유하고 소통해 나갈 방침입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네, 대변인님, 일각에서는 케이블카가 도시 홍보나 관광객 유치 등에 기여하는 측면도 있다며 정치권이나 환경단체에서 무조건 반대부터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의견도 있는데요. 케이블카 찬반 논란, 어떤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보세요? 네, 그 케이블카 사업이 전국에 43군데 정도 있다고 했잖아요. 항상 네. 이 케이블카 설치할 때마다 많은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금방도 전주시에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추진하는 측에서는 새로운 랜드마크가 생길 것이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올 것이고 지역 경제 관광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 항상 하시거든요. 네. 그런데 이미 전주시도 대단히 일방적으로 주민들의 설명이나 이런 것들은 대단히 요식행위로 하고 있고 이렇게 좀 추진하고 있는데 저는 전주시장 현재 임기가 9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런 네. 대형 사업을 9개월밖에 임기도 안 남은 이 시장께서 시민 공론화도 충분히 없이 추진하는 이런 것들이 좀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런 반대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도시의 주인으로서 시민들이 우리 도시에 어떤 것들이 들어서느냐에 대해서 대단히 관심을 가지고 목소리를 내는 건 저는 소중한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전주시에서는 왜 시민들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다른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가에 대해서 저는 좀 귀 기울여 들어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전주시에 과연 케이블카가 필요한 것이냐라고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환경을 대단히 훼손하고 큰 비용을 들이게 되는데 그만큼의 가치가 있을까 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전주시가 좀 전주시 정체성이라든가 주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특히 전주다움이 어떤 것일까에 대해서 좋은 대안을 찾아가는 좀 그런 지혜를 발휘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